힐드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힐드롭 운동이 뭐냐면 제가 이쪽에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려주시는 겁니다. 살짝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생각보다 충격이 조금 있으세요. 그렇죠? 네, 있어요. 살짝 있어요. 여기 덜컥하네요. 덜컥 내려오신 게 좀 되시죠. 그래서 기운을 한참 빼시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주시고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만약에 내가 지금 뼈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가벼운 정도 살짝만 내려주시고요. 살짝. 아직은 좀 강도 자체를 높여야 되겠다고 하면 올렸다가 쾅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줄넘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체중 부하 운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이제 한 70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골다공증 상태가 많이 진행되신 경우에는요, 이 척추가 자꾸 굽어지시죠. 앞으로 이렇게 숙여주시는 역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척추를 펴주시는 운동이 좀 필요하시거든요. 이때 의자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. 의자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주셨을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의자가 없을 경우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어지러우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. 네. 휘청하시거나 그래서 잡아야 돼요.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강한 형태의 무게가 조금 나가는 의자를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. 플라스틱보다는 나무 같은 거 약간 든든한 예, 의자. 든든한 거 해보시면 좋겠고 앉으실게요. 네. 네, 의자에 앉으셔서 자, 척추가 굽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말씀드릴 운동은 등과 어깨를 펴는 운동입니다. 손에 깍지를 끼시고요. 머리 뒤로 이렇게 넘겨주세요. 머리 뒤쪽에 대주시고 팔꿈치를 쭉 펼쳐주면서 가슴을 쭉 내밀어 주시면서 숨을 크게 들여주십니다. 호흡은 들이쉬고요. 네, 들으시고요. 내쉬면서 팔꿈치를 붙여주세요. 다시 들이쉬시면서 팔꿈치를 뒤쪽으로 최대한 늘려주시면 허리가 펴지시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코로 겁니다.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. 네, 그렇게 맞죠?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쉬면서 다시 팔꿈치를 안으로 살살 모아주시고요. 다시 들이마시면서 뒤로 쭉 펴주세요. 등과 어깨가 좀 펴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죠. 허리를 펴시는 운동도 되고 등과 어깨가 쭉 늘어나시는 효과를 받으실 수 있고요. 또 대웅근 운동으로 이번에는 주먹을 쥐시고요. 이렇게 무릎 있는 데 사이에서부터 직각으로 살짝 내려주실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팔꿈치를 뒤쪽으로 쭉 밀어주세요. 가슴을 쭉 펴시는 운동. 숨 들이쉬시면서 가슴을 쭉 내미시고 숨 내쉬면서 다시 돌아오십니다. 그러면 대흉근 운동이 좀 되실 수 있거든요. 뒤로 쭉 펴시면서 들이마시고 숨 내쉬면서 안으로 돌아오십니다. 한 3, 4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게 되면 등과 어깨를 쭉 펴셔서 허리가 굽어진 것을 좀 방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, 우리 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을 상당히 키우실 필요가 있거든요. 자, 일어서셔가지고요. 이번에는 의자 뒤쪽으로 오실게요. 네. 그래서 의자를 잡으시고 저거 마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좀 쉽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자를 살짝 잡으세요. 네. 잡은 상태에서 왼쪽 발을 뒤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들려주시는데요. 엉덩이와 이쪽에 자극이 좀 갈 수 있게끔 쭉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쭉 펴주시는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. 네. 쭉 펴주시고 체중을 그다음에 쏠려서요. 예, 앞으로 좀 쏠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들은발을 오른쪽으로 쭉 최대한 넘겨주세요. 오른팔 쪽으로. 예, 쭉 최대한 넘겨주세요. 엉덩이 쪽이 조금 가격이 다르죠. 땅에 닿아도 괜찮은가요? 네, 땅에 닿게 해주시고 다시 올리셔서 쭉 펴주실 겁니다. 똑바로. 예, 펴주시고 다시 반대쪽 오른쪽으로 쭉 내려주시고요. 진짜 발레 발레 같아. 네,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셨다가 엉덩이 쪽에 자극이 좀 되시거든요. 중둔근의 영향을 좀 받으실 수 이거는 있으니까. 그렇게 힘들진 않으면서 뭔가 예. 몸이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다리 쪽이나 또 하체 근육이 좀 도움이 되시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다가 가끔은 이런 것도 좀 해주고. 조금 더 자극을 좀 주시기 위해서는 다리를 뒤로 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십니다. 이 상태에서 굽혀요? 위아래로 왔다 갔다 펌핑을 해주시는 방법도 엉덩이 왼쪽은 근육을 굽히고요. 예. 왼쪽. 굽힌 상태에서 제가 잡아드릴게요. 발 쪽을 쭉 이렇게 해서 발바닥이 위쪽으로 향하게 해주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펌핑 형태로 눌러주시게 됩니다. 이건 좀 쉽지 않다. 그럼 엉덩이 근육 쪽에 자극을 좀 받으실 수 있겠죠.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조금 운동이 어느 정도 되셨을 때 강도를 좀 높이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허리가 좀 아프네요. 이렇게 하니까. 허리 쪽도 자극이 좀 되시죠. 그래서 특히 이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요.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낙상 사고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 맞아요. 근육 자체가 상당히 약해지신 거니까요. 이쪽 근육을 좀 키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잘 배워봤습니다. 예, 매일 맞습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스트레칭 해주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같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몸을 네. 계속 움직여줘야죠. 뭐 나가서 격하게 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. 네네. 자 이번에는 한지민 선생님 골다공증 예방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겠다고요? 네,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.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에 칼슘 수치랑
칼슘이랑 비타민 D 수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대한골대사협회에서는요, 칼슘의 권장량을 1일 800에서 1000mg까지 그 정도는 섭취를 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,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8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는 섭취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. 네. 아,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치로만 들으면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. 그쵸. 이게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어느 정도인 건지, 혹은 뭐 약으로 먹으면 되는 건지. 네, 사실 지금 아까 무화가 좀 중간 크기의 90mg이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최소 무화가 10개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, 문제는 칼슘이 흡수율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. 걔네를 다 먹는다고 해도 그게 전부 다 나에게 흡수가 될 것이냐의 문제고, 또 그거를 그렇게 먹는 과정에서 이 음식이 다른 영양분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도 뭐 무화과 같은 경우만 봐도 당이 많겠죠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제 칼슘제를 복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나 이제 성장기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충분히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자신이 없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양제 섭취가 도움이 되고, 특히 뭐 청소년, 임신부, 노인층에서는 이 칼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칼슘제만 먹으면 사실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. 네. 물론 네. 이제 칼슘이 다 많이 들어있는 식품하고 같이 이제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. 제가 이 칼슘제 섭취의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식후 30분 정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 칼슘제가 공복에 먹으면은 위장장애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가 딱 좋고요. 그리고 칼슘 단일 제제만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 D랑 같이 결합돼 있는 혹은 비타민 D를 따로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. 예.